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석사 박사를 마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에 기회가 돼서 공부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치과나 의과, 그러니까 덴탈이나 메디칼 부분은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력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거기서 충분히 어필이 되면 저희가 이때까지 한 공부에서 이제 그거는 마쳤고 그 다음 단계를 상향시켜서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처음부터 환자를 봤던 건 아니고요. 논문을 쓰고 이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또 그 10배나 100배쯤 되는 논문을 10장짜리 논문을 쓴다면 10장짜리 논문, 100장짜리 논문을 100개, 몇백 개를 봐야지만 그걸 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많이 필요한 과정인데 그런 걸 먼저 한 거죠. 그래서 논문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데이터를 모으고 그런 것들이 추려지면 데이터가 나와서 통계를 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글짓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논문을 쓸 때도 항상 논문을 읽을 때도 그렇고 쓸 때도 그렇고 야 우리 이과는 참 편하다. 왜냐하면은 문과나 어떤 예술 계통에서 교수님들이나 그쪽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논문을 쓸 때는 이게 굉장히 글짓기의 부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당연히 그분들도 논문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보다 앞서간 스승들의 어떤 그런 견해를 충분히 배우고 자기만의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역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치과 교정학, 치과 보철학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실험을 해서 내지는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어떤 임상적인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쓰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 데이터가 얼마나 좋으냐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는 그럼 좋은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좋은 샘플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것들이 환자 케이스들, 전후 케이스들, 아니면 환자의 어떤 부정교합의 어떤 상태를 비교하는 논문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데이터, 어떤 그런 엑스레이, CT 이런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수치화되기 쉬운 그런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샘플이 가장 좋은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럼 그 좋은 샘플이 많아야 되겠죠. 많은 샘플을 가지고 논문을 썼을 때 결과와 소수의 샘플인데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데 이 소수예요. 숫자가 작아요. 10개, 20개, 30개 막 이래요. 그걸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걸 갖고 썼을 때 결과를 도출했을 때 그 신뢰도는 하늘과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샘플이 일단 좋아야 되고 그 샘플을 잘 통계적으로 추출을 해서 이게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 나온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충분히 통계 처리를 해서 또 유의미한 그런 통계의 어떤 결과를 얻어야지만 그 다음에 논문을 쓸 수 있겠나? 논문을 한번 써볼까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단계가 굉장히 길어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쓰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의미이고 나는 뭘 받고 뭘 연구를 했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했고 나의 목적은 뭐고 나는 뭘 설명하기 위해서 뭘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모았는지 설명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문과적인 역량이 조금 부족하고 문과적인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이과 논문은 정말 쓰기 좋은 논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제일 처음에 가서 제가 그 베일러 대학에 있으면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연구원으로 이제 리서처 이렇게 돼 있어요 명함에도. 그래서 그 연구원으로 그 베일러 대학의 치과대학의 교정과의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제가 너무 운이 좋았던 것은 닥터 부시행을 만났고 닥터 알렉산더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치과계에서 그리고 교정학계에서 굉장히 신뢰받는 분들이다. 이때까지 임상 결과 그리고 닥터 부시행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논문을 써서 그 이제 전체적으로 베일러 대학에 치과대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과가 8개 이상 지금 과가 더 많아졌나 8개, 10개 이렇게 과가 있으면 그 과의 교수님들이 쫙 있고 수련회들이 쫙 있고 전부 다 논문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대학이라는 곳이 매일은 아니지 매일 쌓이죠. 매년 일정한 수의 논문을 생산을 해야지만 이 사람도 교수예요. 아니면 교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논문을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문가였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논문에 어떤 그런 데이터가 나올 것 같잖아요. 데이터를 형성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이게 전문가만 보면 알잖아. 이 샘플을 갖고 그 데이터를 뭘 뽑을 거지 이렇게 보면은 이 답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요리사가 재료를 보면 결과된 요리를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논문의 전문가는 이 샘플을 보면 결과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논문에 디자인을 해주시고 실제로 이분들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로우 데이터를 가져오면 통계를 어떤 쪽으로 봐야 된다는 통계를 전문적으로 돌리시는 분이고 그거를 너무나 오랫동안 해오셨고 치과에 관련된 분야는 모르는 게 없을지 교정뿐만이 아니고 모든 걸 다 자기가 접하고 이분하고도 논문을 공동 저자잖아요. 그러면 이분하고 쓰고 저분하고 쓰고 모든 과에서 미국에서 뿐만이 아니고 그 대학에서 뿐만이 아니고 유럽에서도 같이 공동 저자들이 당연히 있고 한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 그 남미 쪽에 이제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도 그 연구원들이 계속 오고 있었고 그래서 너무나 논문을 쓰기 좋은 그리고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는 그 과정을 배우기에 최적화된 데를 저는 뭣도 모르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좋은 분들이 있어서 갔는데 좋은 분들한테 소개를 받고 그 교수님을 소개를 받고 나니까 제가 세상에 이런 분을 내가 살아있을 때 만나서 그것도 논문을 같이 쓰고 제가 논문이 나왔을 때 굉장히 무지하게 고생해서 논문이 나왔는데 논문이 나왔을 때 그 논문을 제 1저자를 제 이름 올려주셨어요. 저는 뭐 외국에 가서 외국의 어떤 그런 뭐 뿌리를 박은 사람도 아니고 대학 교수도 아니고 정식의 어떤 돈을 버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저를 물론 제가 다 했죠. 다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높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중요한 분들이 계시고 과에는 헤드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문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길어요. 이름의 리스트가. 그런데도 저를 1저자로 해주셨다는 거 그리고 정말 배움이나 어떤 지식적인 면이 얕은 저를 이렇게 많은 걸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하나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셨고 논문이 나오게 해주셨고 중간중간에 욕은 많이 먹었지만 굉장히 저를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분들을 만난 게 정말 큰 행운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성취했고 뭐가 됐고 이거보다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졌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순간에 있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전생에 나쁜 짓은 별로 안 했나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저는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주 7일,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토요일도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이 데이터들을 쭉 뽑다 보면은 데이터가 샘플이 이게 뭐 수백 개, 수천 개를 모아놨는데도 출해보면 몇 개 안 돼. 샘플이 자꾸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뒤져서 데이터를 더 뽑아야 되고 엑스레이를 더 가져와야 되고 환자의 데이터를 차트를 통째로 또 굉장히 많은 차트를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보니까 제가 거기 있기로 되어 있는 시간은 딱 주어져 있고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논문을 끝내야 되겠는데 저는 또 한 번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진 않거든요. 일단은 마무리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쥐어짜서라도 논문을 끝내고 와야 되겠는데 이거는 해도 똑같은 그 단순한 그런 작업을 반복을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드는 일이라서 일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7일을 거기 가서 이제 삐대는 거예요. 연구실에서. 그러니까 교수님 봐도 기가 차죠. 저 인간이 제대로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거든. 이게 좀 안 됐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거의 코리안 스타일로 코리안의 헝그리 정신으로 너무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높이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하다, 열심히 한다. 그 데이터를 더 좋은 걸 뽑아오니까 논문을 쓸 수 있게끔 가져오거든, 뭘 만들어 오거든.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그 부분을 지도를 많이 받고 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제가 교정 수련을 받은 대학은 NYU, 이제 뉴욕의 맨하튼에 있는 이제 뉴욕 대학교인데 뉴욕 대학교도 주립 대학교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9개 이상 있었어요. 근데 그 주립 대학들은 이제 뉴욕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고 NYU는 뉴욕 대학교 중에서 사립 대학인데 누구나 알고 있는 그 가장 큰 종합 대학이고 맨하튼에 있는 대학이 종합 대학이 2개밖에 없는데 콜롬비아 대학하고 NYU하고 2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종합 대학이고 모든 과가 다 있고 또 학교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업적이 많고 그런 어떤 명문, 사학 명문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학교인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논문을 쓰던 사람이 거기 가니까 거기서도 계속 논문을 쓰게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수련이들은 이제 박사가 있는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잘은 없고 대부분 저는 나이가 많고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다른 분들은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분들이 많았고 그랬는데
콜롬비아 대학 나온 지대 나온 친구들도 있고 일본의 동경지대 나온 애들도 있고 그리스에서 온 아이도 있고 이 친구는 또 와이프가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쟁쟁한 애들 틈에서 공부를 했고 공부를 대부분은 또 미국 애들이고요. 거기서 NIU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에 이제 들어온 애들도 있고 근데 좀 많은 다양성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타 대학 타국적 타 지역 출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대학이었고 그래서 거기를 딱 가보니까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저는 임상을 조금 하던 사람이라 당연히 교정 거기 갔으니까 새로운 걸 배우고 교수님들의 어떤 풀도 굉장히 다양하고 쓰는 테크닉이나 재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배울 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면서 동시에 논문을 좀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기도 하고 그 전에 열심히 하던 뭐라고 해야 되나 훈련빨이 들어가 있어서 아니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해보자 해서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수련 생활이 이제 3년인데 36개월인데 그 시작이 얼마 안 돼서 거기도 논문 지도하는 또 담당 전임 교수가 연구만 계속 하는 교수가 있는데 교수님한테 가서 논문 쓰고 싶다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네가 잘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제가 논문도 미국에서 쓴 논문이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포닥이라고 박사 후 과정, 포닥 과정을 한다. 대부분은 미국의 이제 어떤 공적인 그런 대학이든 내지는 이제 그 헬스케어 센터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이제 교수를 하시던 분, 교수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박사학위를 자기 대학에서 본교에서 전부 다 마치고 이제 메디컬 쪽이나 덴탈 쪽만 생각한다면 거기서 수련 밟고 박사 다 하고 미국으로 와서 2년이나 3년 그 이상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게 포닥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때문에 하냐면 박사를 더 심화하고 실제로 논문도 쓰고 메디칼이나 덴탈은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임상적인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임상적인 실험을 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 약물도 그렇고 치료 방법도 그렇고 치료 기구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자연계하고도 완전히 다른 부분인데 결과를 보고 치료가 잘 됐다라 못 됐다다 이거보다도 우리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거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충분히 이제 임상적으로 써보니까 되는데 그렇지만 데이터가 필요하고 증명이 필요하잖아요. 학구적으로. 그러면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임상적인 실험을 포함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고 그게 굉장히 가치 있고 실제로 펀딩도 많이 받고 해서 많이 할 수 있고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환자들한테 자원을 받아서 환자들한테 일정 정도의 또 보상을 지급을 하고 이 자원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저런 치료 방법을 해본 다음에 결과를 비교를 하는데 그 중간에 개인적인 편차도 있고 차이도 있고 굉장히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할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변수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래서 좋은 데이터를 얻어서 그 데이터를 이제 그 통계적인 처리를 해서 결과를 내는 우리가 실제로 치료하는 이 치료법이 이 약물이 이 재료가 정말 치료의 다른 지금 기존의 치료법에 비해서 월등한 그런 치료 효과를 더 내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베일러 대학에서 쓴 논문보다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저희가 교정과 클리닉이 6층에 있으면 이게 8층 냉장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다 연구실들인데 냉장고가 있는 층이 7층, 8층이 있어요. 그래서 7층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샘플이 있고 8층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샘플이 있어요. 그래서 혈액을 채취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환자의 어떤 세포만 채취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즉시 특별하게 처리된 그런 이제 조그만 앰플에 넣고 걔를 즉시 마이너스 20도, 40도에 동결을 시켜야 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환자의 생체에서 나온 샘플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을 때도 그 클리닉에 근무할 때는 항상 운동화를 신는 게 아니라 힐을 신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키가 큰데 키에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한국인인데. 그래서 힐을 신고 계단을 7층, 8층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환자한테 그러니까 환자를 저희가 그 실험 목적에 맞는 환자들을 선정하고 환자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그다음 진료 스케줄이 쭉 생기면 그 스케줄을 쫙 서로 같이 의논해서 짜고 그리고 환자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을 잘 관리하고 퇴근하면서도 전화하고 아침 일찍도 전화, 밤늦게도 전화해요. 뭐 잘 있었니? 내일 올 수 있지? 하면서 환자들하고 굉장히 이제 친밀해져야지 이 스케줄이 차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전부 내 휴대폰 번호를 다 알고 있고 수시로 전화가 오고
파워체인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는 실험하고 관계가 없지만 그래 그럴 때는 어떻게 빨리 해줄게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환자 관리를 하고 그래 샘플이 나와서 샘플 관리를 하고 샘플을 가지고 또 분석을 보내잖아요. 분석을 보내는데도 굉장한 돈이 드는데 이제 그거는 뭐 펀드나 학교 쪽으로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래도 펀딩을 아끼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끼기 위해서도 샘플이 안 좋으면 이제 어떻게든 이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샘플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보내서 좋은 데이터를 그 중에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 처리 과정들이 쉽지 않고 정말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많은 것들을 챙겨야 되는 과정인데 저는 이제 그걸 한 거죠. 그걸 하고 논문을 쓰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런 이제 포닥은 대학에서도 이제 그 수련을 밟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박사를 이미 했고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전문적인 연구원으로 수년을 보내면서 그런 과정에 참여를 하고 그 포닥 과정에 서티피케이트를 받잖아요. 이 사람은 포닥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서티피케이트를 주면 그걸 들고 가서 대학에 가서 자기가 교수가 될 수 있는 그 교수나 대학원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기 어떤 그런 높은 레벨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굉장히 큰 이제 크레딧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과의사로 저는 대학에 처음부터 들어갈 뭐 그런 계획은 없었을 뿐더러 그 전에도 미국에 오기 전에도 임상가였고 그 다음에 저는 환자 보는 거 논문을 쓰는 것도 좋지만 좋아하지만 재밌어요. 그렇지만 환자 보고 환자들하고 접촉하고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제가 실제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어려운 케이스가 정말 아름다운 케이스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저는 너무 좋기 때문에 임상에 맞는 사람인데 임상을 하고 개원을 하고 환자를 보는데 주로 대부분의 시간을 쓰는 사람들은 포닥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오바를 한 거죠. 그렇지만 미국을 갔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어차피 거기에 있는 거고 근무를 하는 건데 그 시간 중에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으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재미있게 했던 부분이고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수련을 밟거나 치과대학을 졸업했거나 심지어는 박사를 한 사람들보다도 더 임상적인 그런 연구나 어떤 실험 과정 그리고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논문을 보면 이 논문이 어느 정도의 신뢰를 할 수 있는가를 제가 판단할 수 있죠. 제가 논문을 많이 읽었고 논문을 실제로 썼고 논문을 쓰는 교수님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논문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제가 논문을 충분히 좋은 논문들을 보고 케이스 리포트도 있고 다른 롱텀 데이터도 있고 그죠? 뭐 프로스펙티브도 있고 레트로스펙티브도 있고 다양한 논문이 있는데 그런 논문을 충분히 봄으로써 제가 더 임상 진료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그 혜택이 환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제가 포닥을 땄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박사를 한 사람들보다 더 레벨이 높고 박사를 안 한 사람들보다 더 레벨이 높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박사를 했고 나는 이미 교수고 나는 이미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래서 뭐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작가들 중에서도 자기 전시회는 하되 다른 사람의 전시회를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안 본 게 없다. 전 세계의 모든 아트 표현 다 봤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건 굉장히 맞지 않는 태도라고 봐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모든 치료 방법과 어떤 모든 일들이 모든 재료와 어떤 방법과 치료 방법과 어떤 과학 기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굉장히 트렌디한 건데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빠른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빨라졌는데 내가 10년 전에 배운 거 5년 전에 배운 거 내가 2년 전에 배운 게 그게 새로운 지식이라고 믿으면 완전히 착각인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누구보다도 누구 못지않는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논문들 보고 다른 케이스들을 보고 자기가 내가 이 부분 나는 항상 겸손하게 내가 못하는 게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더 잘할 수 있다고 배워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 혜택은 환자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식인으로서 임상가로서 저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 자신감은 있지만 난 이거 치료 잘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은 있지만 역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고 그런 부분들을 습득해야 된다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게으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한테 큰 도움이 됐죠. 제가 그렇게 논문을 쓰고 수련도 하고 그리고 포닥 과정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야가 넓어졌다.
포닥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 더 많은 논문을 봐야 된다는 걸 제가 포닥을 했기 때문에 느끼는 거고, 그걸 안 했으면 내가 지금까지 습득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난 잘할 수 있고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걸로 끝하고 이제 마음을 이제 닫아버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끊임없이 자기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새로 배워야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저는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저항적인 분들이죠.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거를 이제 저항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게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항상 오픈돼 있어야 돼요. 나도 치과의사고 치과 교정 전문의이지만 저는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분야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이 세상에서 모든 분야에서 각계각층에서. 그런데 내가 꼴랑 이거 하나 전공해서 뭐 20년, 20몇 년 일했다고 해서 나는 다 알고 있는, 이건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고,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안 되기 위해서 갔다 왔고 공부를 했고 많은 걸 보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배우는 자세, 배움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열려있다. 이게 제가 가장 큰 재산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포닥이 원래 한국에도 있나요?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근데 포닥을 한국에서 하진 않죠. 네. 유명 유수대학에서 자기가 교수를 하겠다 그러면 미국을 갔다 오죠. 다른 데서랑 일본을 가기도 하는데 일본이 좀 트렌드가 좀 처지고 유럽도 그렇고, 연구인가 특히 바이오 쪽으로는 약물도 보면은 바이오 쪽으로는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국의 자본을 아무도 거기에 거의 도전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재능 있는 연구자들이나 그 교수들도 미국에 와서 월급 받고 일하지 거기 있으려고 안 하잖아요. 지원이 없는데 연구가 될 수가 없어요. 미국에 오기만 하면 지가 하고자 하면 모든 것에 지원을 다 찾을 수 있거든. 백신이든 그다음 우리 코로나 치료제든 미국에서 다 나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월등하게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월등하게 앞서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자본이고, 자본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 쪽, 우리 생물학 쪽, 그다음 의학 쪽은 다른 데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문이나 그러니까 뭐 킬본 이러면 저는 킬본 일단 보잖아요. 그러면 메카닉스가 이게 기존에 나와 있는 장치하고 똑같고 그 차이점이 없다 하더라도 얘가 갖고 있는 그 조금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엔 또 내 손으로 치료하는 거니까 또 상관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오픈이 돼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육을 계속 받은 거죠. 저는 너무 다양한 데 노출이 됐고, 말했듯이 대학에는 교수가 3명이 있으면 한두 명이 환자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보직을 하거든요. 일을 안 하거든요. 임상에서. 근데 우리는 교수가 40명이 넘잖아. 월, 화, 수, 목, 금 오는 교수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연구 교수는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너무나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게 틀린 것도 아니, 틀린 걸 학교에서 쓰거나 가르치지 않잖아요. 기본이 뭐야? 이런 이상한 장치.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수 자기들이 이제 써봐도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써보는 게 의사의 어떤 임상적인 경험에서 조절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장치만 붙인다고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는 본 일도 없고 써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러면은 자기가 일단 겁이 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게 겁이 나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되는데 그 두려움을 넘어설 기회가 없으니까 하던 것만 계속 하는 거죠. 근데 환자는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는 이해하고 전혀 다른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매우 뛰어나다.